서늘한 밤 공기가 도시의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서유진의 심장은 그와 반대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막 완성된 3D 모델링은 단순한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5년치 청춘이었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강민혁과의 미래를 약속하는 티켓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 오피스텔에서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고 SH그룹의 까다로운 이사회를 통과할 것이라 확신했다. 다 끝났어, 민혁 씨. 그녀는 전화를 걸어 약간은 지쳤지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혁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고생 많았어, 유진아. 역시 넌 최고야. 내일 프레젠테이션만 잘 끝나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고생 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유진이 모르는 야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사랑에 빠진 그녀는 그저 그의 격려에 기뻐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성공하길 바랐고 그 성공의 디딤돌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다음 날 유진은 민혁보다 먼저 SH그룹 본사 프레젠테이션 룸에 도착했다. 그녀는 최종 파일을 점검하고 발표 자료를 세심하게 다듬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하늘 정원이라는 이름의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으로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구조를 제안했다. 특히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독창적인 트러스 구조는 그녀가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완성한 핵심 기술이었다. 민혁은 그녀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유진아, 자료는 다 준비됐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민혁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유진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웃었다. 걱정 마.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당신은 발표만 멋지게 하면 되고 기술적인 질문은 내가 뒤에서 보충할게. 그녀는 당연히 공동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상 90% 이상은 그녀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완성된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SH그룹의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민혁이 무대 중앙에 섰다. 유진은 발표 자료를 넘길 준비를 하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SH그룹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프로젝트 하늘 정원을 제안할 강민혁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긴장감 없이 당당했다. 유진은 그런 그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수록 유진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민혁은 그녀가 준비한 대본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구상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유진이 밤을 새워가며 계산한 복잡한 구조 역학 데이터를 그저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녀가 질문에 대비해 정리해둔 백업 데이터 폴더가 화면에 보이지 않았다. 강민혁 씨, 이 트러스 구조의 안정성은 검증된 것입니까? 상당히 실험적인 방식인데. 한 임원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유진이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려던 순간 민혁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물론입니다. 이사님, 제가 지난 1년간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성한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안정성은 2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유진은 숨이 막혔다. 그는 유진의 노트북에서 원본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고 자신이 수정한 요약본만으로 발표를 강행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민혁은 처음부터 그녀를 공동개발자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사랑,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민혁이 발표하는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임원들은 민혁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언변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임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강민혁 실장, 대단하군. 자네 같은 인재를 이제야 알아보다니. 오늘부터 자네를 우리 SH건설의 최연소 프로젝트 총괄이사로 임명하겠네. 한 고위 임원의 말에 민혁은 감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잊힌 듯했다. 민혁은 심지어 그녀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유진은 민혁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혁 씨,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디자인, 내 기술. 어떻게 당신이 다 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 민혁은 방금 전까지의 환한 미소를 지우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유진이 알던 다정한 남자는 없었다. 오직 성공에 취한 야심가의 모습뿐이었다. 유진아, 현실을 좀 봐. 네가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넌 학벌도 배경도 없잖아. 난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내 옆에서 조용히 내조나 해. 그럼 넌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테니까. 그의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내줘.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5년간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유진이 소리쳤지만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시끄럽게 굴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넌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아니, 내 인생에서도 빠져주는 게 좋겠어. 그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나갔다. 복도에는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유진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사랑, 경력, 그리고 5년의 청춘을 한순간에 모두 도둑맞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유진은 비틀거리며 SH그룹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그녀가 머물던 원룸 오피스텔도 민혁의 명의로 계약된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길 최소한의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가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발길이 닿은 곳은 한 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바였다. 그녀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곳이었다. 유진은 바텐더에게 가장 독한 칵테일을 주문했다. 블루 블레이저, 불은 붙이지 말고 주세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바텐더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독한 술을 물처럼 들이켰다. 술이 들어가자 배신감으로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끔찍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싶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남자는 그녀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바텐더에게 낮은 목소리로 주문했다. 맥켈란 18년 스트레이트.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차가웠지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유진은 남자를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스타일. 온몸에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지금 유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인생, 참 역같지 않아요? 유진이 술기운을 빌려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서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대답 대신 유진의 잔을 가리키며 바텐더에게 말했다. 같은 걸로 한 잔 더. 이번엔 불을 붙여서. 바텐더가 잠시 망설이다가 화려한 불꽃과 함께 칵테일을 만들었다. 파란 불꽃이 잔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며 유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 인생도 저렇게 타버렸으면 좋겠네요. 제만 남도록. 남자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타버린 채는 다시 타오를 수 없지. 제가 되기 전에 불씨를 지키는 게 현명한 거요. 그의 무심한 듯한 말이 유진의 가슴을 쳤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이 비쳤다. 불씨, 이미 다 꺼졌어요. 전부 빼앗겼거든요. 유진은 마치 홀린 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이름이나 회사명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빼고 자신이 겪은 배신과 절망에 대해서만 말했다. 남자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비난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들어줄 뿐이었다. 유진은 생전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모두 드러냈다. 술이 몇 잔 더 돌고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유진은 완전히 취해버렸다. 나 이대로 못 죽어요. 절대로 복수할 거야. 그녀는 횡설수설하면서도 눈빛만은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남자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복수라 좋지.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복수는 개가 짖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도 비틀거리며 따라 일어섰다. 어디 가요?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유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군. 당신 이대로 두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겠어. 그는 유진을 데리고 발을 나섰다.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대어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강민혁, 내가 반드시 당신을 내 손으로. 남자는 유진을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유진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남자의 셔츠깃을 놓지 않았다. 가지 마요. 혼자 있기 싫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절망의 끝에서 겨우 붙잡은 지푸라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옆에 걸터 앉았다. 그날 밤 유진은 낯선 남자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단순히 술에 취한 하룻밤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체온에 기대어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서유진, 하늘 정원의 진짜 설계자.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늘 낮 프레젠테이션 룸의 유리벽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SH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새로 부임할 CEO 권지호였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통유리 창을 뚫고 들어와 서유진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낯선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지난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배신감, 폭음,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단단한 품.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거대하고 텅 빈 스위트룸,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남자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유진은 침대 발치에 가지런히 개켜진 자신의 구겨진 옷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호텔 가운이 그녀의 몸에 걸쳐져 있었다. 수치심과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필사적으로 지워버리기로 했다. 그것은 절망이 만들어낸 하룻밤의 악몽일 뿐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우선 강민혁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로 향했다. 자신의 물건, 특히 지난 5년간의 작업 데이터가 담긴 외장하드를 챙겨야 했다. 하지만 도어락은 이미 비밀번호가 바뀐 뒤였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강민혁, 문 열어. 내 물건이라도 가져가게 해줘.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접근조차 차단해버린 것이다. 유진은 경찰에 신고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포기했다. 계약서상의 명의는 강민혁이었고 디자인 도용은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지난한 싸움이 될 터였다. 특히 상대가 SH그룹의 총애를 받는 이사가 된 지금은 더욱 그랬다. 그녀는 일단 가진 돈으로 근처의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실력이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믿음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서유진 씨의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이지만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맞지 않네요. 혹은 이미 채용이 마감되었습니다. 같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의 답변만이 돌아왔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났다. 업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던 그녀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대학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업계 소식을 물었다. 동기는 머뭇거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진아, 너 혹시 강민혁 이사랑 안 좋게 헤어졌어? 지금 업계에 네가 강 이사의 아이디어를 훔치려다 발각되어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SH그룹에서 직접 손을 쓴 건지 너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말까지 나와. 유진은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이 얼어붙었다. 강민혁이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다른 곳에서 재기하여 자신의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유진은 분노보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이 업계에서 더 이상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일할 수 없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고시원 월세도 다음 주면 내기 힘들었다. 그녀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강민혁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면 그녀는 그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서 되찾아와야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SH그룹의 대규모 인턴 및 신입 공채 공고가 들어왔다. 하늘 정원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디자이너나 설계직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지원팀, 행정보조, 자료 관리 등 사실상 잡무를 담당할 계약직 인턴 사원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경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은 자리였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유진은 이력서에서 화려한 포트폴리오와 수상 경력을 모두 삭제했다. 오직 건축학과 졸업장과 기본적인 OA 능력만을 기재했다. 그녀의 이름 서유진은 이미 강민혁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명 신청까지 고려했지만 일단은 부딪혀 보기로 했다. 다행히 SH그룹의 인사 시스템은 너무 거대했고 수백 명을 뽑는 하급 인턴 채용까지 강민혁의 손길이 닿지는 않은 듯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간단한 형식적인 면접 끝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유진의 첫 출근 날,
그녀는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SH그룹 본사 로비에 섰다. 불과 몇 주 전 자신이 설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섰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가슴에 인턴이라는 명찰을 단 수많은 신입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하늘정원 프로젝트 A팀의 지원 부서였다. 그곳은 강민혁이 총괄 이사로 있는 바로 그 팀이었다. 서유진 씨, 오늘부터 우리 팀 막내네. 저기 쌓인 자료들 좀 스캔해서 부서별로 분류해줘요. 사수의 말에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녀가 밤새워가며 설계한 도면의 복사본들이 그녀의 손을 스쳐 지나갔다. 팀원들은 그녀가 이 도면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강 이사님은 정말 천재야라며 떠들어댔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모든 굴욕을 견뎠다. 오후가 되자 팀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전 직원 30분 뒤 1층 대강당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CEO 취임식 및 하늘정원 프로젝트 공식 출범식이 있겠습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다. 유진은 인턴 사원 무리와 함께 강당의 가장 뒷줄 구석에 섰다. 그녀의 눈에 무대 앞줄, 귀빈석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강민혁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주변의 임원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단상에 올랐다. SH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직원의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한 남자가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왔다. 완벽한 슈트핏,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는 듯한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남자, SH그룹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며칠 전 호텔 바에서 그녀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안녕하십니까. SH그룹 신임 CEO 권지호입니다.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권지호의 시선이 강당을 훑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깊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정확히 강당 맨 뒷줄, 그녀가 서 있는 곳에 잠시 머무는 듯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그의 눈과 마주쳤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은 그날 밤 호텔바에서처럼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 속에는 그녀를 분명히 알아보는 듯한 기류가 스쳤다. 유진의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악의 난관에 부딪혔다. 권지호의 취임 연설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강당 안의 모든 직원을 압도했다. 그는 회사의 비전이나 이상적인 목표 대신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객석을 훑을 때마다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고추세웠다. 서유진은 그 연설이 자신에게 하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애써 심장 박동을 억누르며 수백 명의 인파 속에 자신의 존재를 완벽히 숨겼다. 취임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하늘정원 A팀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새 CEO님 카리스마 장난 아니지 않아? 완전 영화배우 같아. 들었어? 저분이 회장님 막내 아들이래. 미국 지사에서 괴물 같은 실적을 올리고 본사로 금이 환영한 거래.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강민혁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신임 CEO의 연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자자, 다들 주목. 강민혁이 손뼉을 치며 팀원들을 집중시켰다. 신임 CEO께서도 우리 하늘 정원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크십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모두 내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완벽하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주인이 된 양 행동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사무실 구석, 서류 더미에 파묻힌 유진에게 잠시 닿았다.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완벽한 무시였다. 그는 유진을 마치 사무실의 값싼 비품이나 먼지처럼 취급했. 어쩌다 눈이 마주쳐도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그럴 가치조차 없는 존재처럼 시선을 돌려버렸다. 유진은 그 시선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전략을 찾았다. 강민혁에게 그녀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발밑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인턴, 투명인간일 뿐이었다. 유진은 그 투명인간이라는 가면을 기꺼이 쓰기로 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잡무를 처리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모든 팀원의 책상을 닦고 커피를 내렸다. 산더미 같은 도면 복사와 스캔을 도맡아 했다. 그녀가 밤새워 그린 바로 그 도면들이었다. 도면 한 장 한 장을 복사기에 밀어 넣을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기회를 활용했다. 서유진 씨, 이거 하늘 정원 비구역 구조 도면인데 50부 복사해서 각 팀에 나눠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도면을 받아들고 복사실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가 복사를 하면서 도면의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원본 설계와 강민혁이 수정한 도면 사이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머릿속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유진의 핵심 아이디어를 훔쳤지만 그것을 구현할 기술적 깊이까지 훔치지는 못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서둘러 진행시키기 위해 유진의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를 단순화시키고 있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값싼 자재로 대체하거나 공정을 축소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거대한 증거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녀의 눈은 복사기와 서류함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뇌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권지호의 존재는 또 다른 변수였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의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비밀이었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모른 척 해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는 가끔씩 예고 없이 프로젝트 사무실을 순회했다. 그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유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에 코를 박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유진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권지호가 비서와 함께 들어왔다. 유진은 즉시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커피 준비해 드릴까요? 비서의 물음에 지호는 손을 저었다. 됐어. 그냥 현장 분위기 좀 보러 온 거니까.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유진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진은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탕비실을 빠져나가려 했. 잠깐. 그가 유진을 불렀다. 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네, 대표님.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을 응시했다. 권지호는 그녀의 가슴에 달린 인턴 서유진이라는 이름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날 밤바에서처럼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인턴인가?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군.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서를 데리고 탕비실을 나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턴 중 하나로 본 것일까?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시 강민혁의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봤다는 것이다. 그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수도 혹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투명인간으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뒤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청소 아주머니들은 그녀를 그저 야근하는 불쌍한 인턴쯤으로 여겼다. 유진은 자신의 낮은 접근 권한을 이용해 프로젝트의 공유 서버에 접속했다. 강민혁과 그의 핵심 팀원들은 보안에 무지했다. 그들은 유진이 자신들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유진은 강민혁이 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실제 현장에 전달된 시공 지시서 사이의 불일치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보고서에는 유진의 원본 설계 스펙을 그대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더 저렴하고 시공하기 쉬운 방식으로 현장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배임 행위였다. 그는 회사를 속이고 잠재적으로는 건물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유진은 관련 파일들을 몰래 자신의 작은 USB에 백업했다. 날짜, 시간, 수정 내역, 그리고 강민혁의 승인 서명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증거가 하나둘씩 쌓여갈수록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진의 설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한 부분을 임의로 바꾸면 다른 모든 부분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서버에서 결정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하늘 정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 아트리움의 하중 계산서였다. 강민혁의 팀은 유진이 설계한 특수 합금 H빔 대신 일반 강철 H빔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비용 절감이 이유였다. 유진은 즉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일반 강철로는 그 거대한 유리돔의 무게와 예상되는 풍압을 견뎌낼 수 없었다. 이건 미쳤어.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었다. 건물이 완공된다면 태풍이나 약한 지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한폭탄을 만드는 짓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무능함과 탐욕으로 인해 수천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로만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인턴인 그녀의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단 한 사람, 권지호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늘 정원 프로젝트는 신임 CEO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오해 속에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혁은 연일 이사회의 칭찬을 받으며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말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속도와 실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그는 유진의 설계가 담고 있던 섬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학들을 하나씩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사님, 중앙 아트리움에 사용될 특수 합금 H빔은 전량 독일에서 수입해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당초 예산을 20%나 초과하고요. 시공팀장이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다. 강민혁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서류를 내던졌다. 그깟 빔 하나 때문에 공정을 늦출 수는 없어. 당장 대체품을 알아봐.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걸로. 시공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사님, 원설 계좌가 이 특수 합금을 지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리돔의 하중이 강민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원설 계좌? 그게 누군데? 지금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나야. 내 말 들어. SH 400 규격의 일반 강철빔으로 대체해. 그걸로도 충분하고 예산도 30%나 절감할 수 있어. 이건 내 책임하에 지시하는 거니 토달지 말고 즉시 실행해. 그의 오만함과 무지가 뒤섞인 결정이었다. 그는 유진이 왜 그 비싼 수입 자재를 고집했는지 이해할 능력도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CEO 권지호에게 자신의 경영 능력 비용 절감과 속도를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즉시 설계 변경 지시서에 서명했다. 그의 부하 직원 중 누구도 감히 그 거침없는 폭주의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날 밤 유진은 여느 때처럼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서버에 접속했다. 그리고 강민혁의 최종 서명이 담긴 중앙 아트리움 구조 설계 변경 승인서를 발견했다. 파일을 열어본 그녀의 손이 얼어붙었다. SH 400. 그것은 일반 상업용 건물에나 쓰이는 평범한 강철 빔이었다. 그녀가 설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거대한 유리돔은 바람의 저항과 지붕에 쌓일 수 있는 적설 하중까지 계산된 복잡한 구조 역학의 결정체였다. 유진은 컴퓨터가 필요 없었다. 그녀의 머리가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풍압, 전다 능력, 유리돔의 고정 하중, 예상되는 유동 인구의 진동값,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합되며 끔찍한 결론을 도출해냈다. 안 돼.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일반 강철빔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 년 안에 피로 파괴가 누적되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것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중앙 아트리움부터.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디자인을 도둑맞은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잠재적인 대량 살인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은 지금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강민혁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소용없는 지심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인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유진의 뇌리에 단 한 사람, 권지호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책임, 그가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단어였다. 그는 적어도 SH그룹의 명예와 안전에 책임을 질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턴인 그녀가 어떻게, 유진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실로 향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보고서 한 편을 작성했다. 그것은 고발장이 아니었다. 감정적인 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중앙 아트리움 트러스 시스템의 구조적 무결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건조하고 날카로운 기술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SH 400 표준 강철 빔을 하늘 정원 아트리움 돔에 적용 시 예상 하중 조건 하에서 완공 후 18개월 이내에 전단 파괴가 일어날 확률 95%라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유진만이 알 수 있는 정교화 능력, 계산 공식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이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설계안의 특수 합금 빔뿐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도면을 직접 그린 진짜 설계자만이 쓸 수 있는 보고서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말단 인턴의 업무 중 하나인 사내 우편물 발송을 이용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CEO 권지호 대표 이사님 칠남 1급 기밀이라는 도장을 찍어 사내 우편함에 넣었다. 보고서는 정확히 정호의 권지호의 책상 위에 배달되었다.
그는 강민혁이 제출한 공정률 30% 조기 달성 및 예산 절감이라는 화려한 보고서를 막 읽고 난 참이었다. 그는 1급 기밀이라는 봉투를 뜯어보았다. 익명으로 작성된 기술 보고서. 그는 모든 기술 용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전단 파괴 확률 95%라는 붉은색 글자는 그의 눈에 똑똑히 밝혔다.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즉시 강민혁의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가 분노한 것은 단지 건물의 안전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 익명의 보고서에 담긴 비범한 통찰력과 정교함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평범한 직원이 쓴 불만 표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천재의 경고였다. 그의 머릿속에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이사회에서 자신만만하게 떠들던 세일즈맨 같은 강민혁, 그리고 탕비실에서 마주쳤던 겁에 질린 눈의 인턴 서유진. 권지호는 즉시 내선 전화를 들었다. 그는 비서실이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다. 나다. 지금부터 SH그룹 내부 감사팀과는 별개로 움직여. 하늘 정원, 중앙 아트리움 설계안. 이 보고서에 적힌 파라미터대로 독립적인 구조 분석을 의뢰해. 최고 수준으로. 그리고 강민혁 이사. 그 인간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금융거래, 인맥, 과거 행적까지 전부 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점차 거대해지는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권지호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하늘 정원 프로젝트의 모든 공사 현장에 무기한 전면 중단 명령이 떨어졌다. 이 거대한 결정은 SH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특히 최고의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A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강민혁의 라인을 타던 임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뭐라고? 공사 중단? 도대체 이유가 뭐야?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즉시 CEO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는 대표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라는 차가운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는 권지호가 자신을 고의로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웅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서유진은 사무실 구석에서 묵묵히 동요하는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도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익명 보고서가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권지호가 과연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프로젝트를 멈춘 것에 대한 희생양을 찾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 내선 전화기가 울렸다. 인턴 서유진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대표님 비서실입니다. 지금 즉시 45층 CEO 집무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주변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45층 CEO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방 전체가 권지호의 성격을 반영하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기능적이고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유진이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표님, 부르셨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권지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유진이 작성했던 익명의 기술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가볍게 던졌다. 이거 당신이 썼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일단 부인하려 했지만 권지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변명을 막았다. 연기는 집어치워. 인턴 서유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젯밤 외부 전문기관 세 곳에 이 보고서의 검증을 맡겼어. 결과는 어땠을 것 같나? 95%가 아니라 98%의 확률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 SH400빔은 그 하중을 절대 견딜 수 없어.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이 정도 수준의 분석은 강민혁은커녕 우리 회사 구조기술팀 전체가 덤벼도 일주일은 걸릴 일이야. 하지만 당신은 하룻밤 만에 해냈지. 그의 시선이 유진을 꿰뚫었다. 왜 이런 보고서를 익명으로 보냈지?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그날 밤 호텔바에서 만났던 남자와 지금의 CEO가 완벽하게 겹쳐졌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 역시 강민혁과 한패가 되어 자신을 짓밟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제 대답은 저기 다 들어 있습니다. 권지호는 유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다. 유진이 지난 몇 주간 목숨처럼 모아온 증거들이었다. 강민혁이 훔쳐간 그녀의 원본 하늘 정원 설계 파일, 5년 전부터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역, 그가 수정한 날짜가 찍힌 가짜 도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민혁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직전 유진의 노트북에서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까지. 권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파일을 넘기는 그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그가 모든 파일을 확인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 파일을 닫았을 때 사무실 안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권지호는 말없이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분노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강민혁.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이 개자식이 감히 SH그룹을 상대로 사기를 쳐 회사의 명예와 수천 명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들어. 그의 분노는 유진의 배신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낸 자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냉혹한 분노였다. 그는 다시 유진을 돌아보았다. 서유진 씨,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인턴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아온 유능한 설계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열쇠였다. 왜 인턴으로 들어왔지? 이 정도 증거가 있었으면 바로 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강민혁이 손을 써서 이 업계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은 SH그룹 그의 심장부로 들어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디자인을 되찾고 저런 위험한 폭탄을 막기 위해서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호는 처음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정확했다. 좋아, 아주 좋아. 강민혁은 내가 처리하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을 눌렀다. 비서실장, 지금부터 내 집무실에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비상사태야. 그는 유진에게 의자를 내밀었다. 처음으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였다. 서유진 씨,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야.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지. 강민혁이 망쳐놓은 이 설계를 원상복구시킬 수 있겠어? 아무도 모르게 이 사무실 안에서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더 완벽하게 만들 겁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권지호는 강민혁에게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그를 사무실에 묶어두었다. 그 사이 유진은 CEO 집무실에 연결된 비밀 통로를 통해 아무도 없는 야간에 A팀 서버실에 접근했다. 그녀의 임무는 강민혁이 훼손한 모든 데이터를 원본의 안전한 설계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권지호는 유진에게 SH그룹의 최고 등급 보안 카드를 내주었다. 이걸로 시스템의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어. 강민혁의 로그 기록까지 전부.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여. 나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막아버릴 테니까. 유진은 카드를 받아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행할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며칠 동안 유진은 낮에는 평범한 인턴으로 밤에는 권지호의 비밀 요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혁이 변경한 수백 개의 설계 오류를 찾아 수정했다. SH400 빔 데이터는 즉시 원본인 독일제 특수합금 빔 발주서로 복구되었다. 권지호는 이 발주서를 CEO 긴급 승인으로 직접 처리하며 시공팀에 전달했다. 시공팀은 총책임자인 강민혁을 건너뛰고 CEO가 직접 지시를 내리자 혼란에 빠졌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민혁은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CEO는 만나주지 않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시공팀은 자신의 지시가 아닌 다른 루트로 움직이는 듯했다.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단 한 사람,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거슬리기 시작한 인턴, 서유진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한편 권지호는 유진이 증거로 제출한 USB 외에도 자신만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의 금융계좌를 추적했고 그가 시공자재를 변경하면서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SH400빔을 공급한 업체는 강민혁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가 오고 갔다. 이것은 단순한 설계 도용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 및 배임이었다. 권지호는 이 모든 증거를 법무팀이 아닌 자신의 직속 감사팀에만 공유했다. 그는 이사회를 포함한 회사 내부에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강민혁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결국 SH그룹의 임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릴 결정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데이터를 복구하고 그는 법적인 올가미를 준비했다. 그들의 은밀한 공조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만든 덫에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다. 권지호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멈췄으며 현장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자재들이 반입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잠복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아팀 사무실로 향하는 서유진의 뒷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유진이 CEO 집무실과 연결된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통제구역인 서버실 근처를 배회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저 계집애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유진이 자신의 설계 변경을 눈치채고 이를 빌미로 권지호에게 접근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유진이 익명으로 보낸 보고서의 존재까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이 사태의 원흉이라고 단정지었다. 강민혁은 절박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판이었다. 그는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이사급 권한을 이용해 서버 접속 로그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마치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고의로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 것처럼 꾸몄다. 그가 파괴라고 주장한 데이터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진이 밤새 복구해 놓은 안전한 원본 설계도였다. 그는 유진의 원본을 오류 데이터로 둔갑시켰다. 그는 권지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사회의 다른 임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긴급한 안건입니다. 하늘정원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범인을 색출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가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프로젝트 중단의 책임을 물을 희생양이 필요했던 그들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다음 날 아침 SH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민혁을 지지했던 임원들은 분노에 차 있었고 다른 임원들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권지호는 상석에 앉아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인턴 사원증을 목에 건 서유진이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서 있었다. 지금부터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혁 이사, 발언하시죠. 권지호의 낮은 목소리에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대표님.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들인 하늘정원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바로 저기 있는 인턴 사원 서유진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강민혁은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로그 기록을 띄웠다. 서유진은 과거 저와 잠시 일했던 인연을 악용해 제 디자인을 훔칠 목적으로 SH그룹의 인턴으로 위장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이 좌절되자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고의로 파괴하고 외부로 유출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강민혁은 열변을 토했다. 그는 유진이 어떻게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어떻게 중요한 설계도, 자신이 변경한 위험한 설계도를 오류, 데이터 유진의 안전한 원본로 덮어씌웠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몇몇 이사들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저런 인턴 하나 때문에 수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멈췄단 말인가. 당장 저 여자를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권 대표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고작 인턴 하나의 농간에 회사가 노란한 겁니까? 모든 화살이 권지호와 유진에게 향했다. 강민혁은 승리를 직감한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위기를 극복한 영웅이 될 참이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진 순간 권지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아주 설득력 있는 연극이었습니다. 강 이사. 하지만 당신의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군요. 권지호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유진이 USB로 제출했던 하늘정원의 5년 전 원본 설계 파일이 나타났다. 파일 생성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 이사, 당신이 SH그룹에 입사하기도 전의 날짜로군요.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건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권지호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조작?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다음 화면에는 외부 최고 권위의 구조 기술사무소 세 곳에서 보내온 긴급 분석 보고서가 나타났다. 강민혁이 승인한 SH400빔을 사용했을 경우 붕괴 확률 98%라는
붉은색 글자가 이사들의 눈을 후벼 팠다. 강민혁 이사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한 데이터는 사실상 이 건물을 붕괴해서 구할 유일한 원본 설계였습니다. 반대로 그가 핵심이라고 주장한 데이터는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 미수 행위의 증거였고요. 권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강 이사는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권지호의 마지막 카드가 화면에 나타났다. 강민혁과 SH400 비물 납품한 유령회사 대표 그의 대학 동기 간의 은밀한 자금 거래 내역,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가 오고 간 은행 기록, 그리고 횡령한 자금으로 사들인 호화 부동산 목록까지. 강민혁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주저앉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저 여자가 대표님을 유혹한 겁니다. 맞아, 둘이 잤어. 저 여자가 대표님을 홀려서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절박함의 내질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발언의 술렁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유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강민혁을 내려다보았다. 유혹, 강민혁 씨, 당신은 내 설계도만 훔친 게 아니라 내 5년의 시간도 훔쳤죠. 하지만 당신이 미처 훔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권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호는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몇 주 전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날 강민혁이 회의실에서 유진의 노트북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자신의 USB를 꽂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 이걸로 당신의 연극은 끝났어요. 강민혁 씨. 유진이 차갑게 선언했다. 강민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천재라고 치켜세웠던 자의 실체에 할 말을 잃었다. 권지호는 자신의 책상 위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들어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법무팀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전 이사,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기업 기밀 보호법 위반, 그리고 특수구조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유진을 향해 증오의 찬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호의 옆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남자의 비참한 종말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민혁이 끌려나간 회의실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후에 전장처럼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충격과 안도,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실책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반전극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주인공은 강민혁이었고 죄인은 서유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권지호는 싸늘한 시선으로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오늘 이사회가 소집된 이유는 프로젝트 중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강민혁 전 이사의 독단적인 설계 변경과 그로 인한 구조적 결함,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횡령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은 이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막은 사람은 여러분이 방금 산업 스파이라고 불렀던 서유진 씨입니다. 권지호는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유진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인턴 사원증이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하찮은 인턴으로 보지 못했다. 서유진 씨는 하늘정원 프로젝트의 원설 계좌이자 강민혁의 사기 행각을 밝혀낸 유일한 증인입니다. 권지호는 자신을 지지했던 한 임원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 임원은 즉시 준비한 서류를 다른 이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사회의 긴급 동의를 구합니다. 현 시간부로 서유진 씨를 SH그룹 하늘 정원 프로젝트 총괄이사 및 수석 디자이너로 공식 임명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모든 손실 복구와 향후 일정에 대한 정권을 그녀에게 위임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감히 반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고 이 끔찍한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유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복잡한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그녀는 권지호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감사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확인이었다. 강민혁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SH그룹은 그에게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는 검찰로 즉시 송치되었다. 그가 빼돌린 자금으로 구입한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를 따르던 라인의 임원들 역시 강도 높은 감사를 받으며 줄줄이 옷을 벗었다. 건축업계의 천재로 떠오르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한 것은 물론 수십 년의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축배를 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총괄이사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부터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강민혁이 망쳐놓은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잘못된 자재가 이미 일부 반입되었고 공정은 뒤죽박죽이었으며 무엇보다 팀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하루아침에 인턴에서 자신들의 상사가 된 유진을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봐요, 서 이사님. 당신이 진짜 설계자인 건 알겠는데 현장은 책상 위 계산이랑은 다릅니다. 이 공정은 지금 와서 바꾸기엔 현장 소장이 그녀의 첫 지시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유진은 그를 노려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직접 철골 구조물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도면을 펼쳐 보이며 현장 소장이 간과한 응력 집중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용접 부위는 1년 안에 균열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제 계산대로 이 보강제를 덧대면 하중이 30% 분산되죠. 데이터 시트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바로 계산해 드릴까요? 그녀의 막힘없는 기술적 설명과 현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현장 소장은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말로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만 증명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낮에는 현장을 지휘하고 밤에는 사무실에서 수천 장의 도면을 밤새워 수정했다. 권지호는 그녀의 업무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진이 요청하는 모든 자원, 최고급 자재, 최고의 인력, 긴급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그녀는 그 믿음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몇 주가 지나자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유진의 천재성과 카리스마에 점차 동화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역사에 남을 위대한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진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장에서 함께 먼지를 마시고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하늘 정원 프로젝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완벽하게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가장 큰 고비였던
중앙 아트리움의 유리돔 설치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던 날 밤이었다. 유진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최종 안전 점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호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아직 퇴근 안 했군. 그가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간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유진이 안경을 벗으며 피곤한 눈을 비볐다. 오늘이 그날이라서. 지호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유진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처음이 호텔바에서의 그날 밤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일 때문에 의식적으로 묻어두었던 어색하고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날 밤 기억하시는군요.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지. 지호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당신이 내 셔츠 깃을 붙잡고 절대 복수할 거라고 중얼거렸던 거 전부다. 유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흑역사입니다. 싫어. 그 모습이 내가 본 서유진이라는 사람의 본질이었으니까. 절망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날의 낯선 남자의 것도 차가운 CEO의 것도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었다. 사실 그날 프레젠테이션 룸에서 강민혁을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너무 매끄럽고 너무 가벼웠지. 진짜 천재는 그렇게 떠들지 않거든. 그리고 바에서 당신을 만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지. 그가 고백하듯 말했다. 난 당신이 그 하늘 정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거의 확신했어. 그래서 당신이 인턴으로 나타났을 때, 당신이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한 거야.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신뢰였다. 그럼 하룻밤을 보낸 것도 계획이었나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차가운 인상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따뜻했다. 아니, 그건 계획에 없었어. 그건 그냥 끌림이었지.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일과 복수, 배신과 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서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믿어주셔서. 지호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볍게 겹쳤다. 내가 고맙지. 서이사, SH그룹을 구해줘서,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줘서.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하늘 정원은 혹독한 공사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개장식 날 수많은 언론과 VIP들이 모여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건축물을 향해 찬사를 쏟아냈다.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끈 서유진 이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당당한 전문가였다. 개장식 행사가 끝나고 인파가 모두 빠져나간 늦은 밤, 유진은 자신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 하늘 정원의 가장 높은 곳, 유리돔이 하늘과 맞닿은 전망대에 올랐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온기가 느껴지며 누군가 그녀에게 따뜻한 코트를 걸쳐주었다. 권지호였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잖아.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진은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댔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그녀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믿어. 당신은 처음부터 저 별들보다 빛나는 사람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발 아래 펼쳐진 자신들의 왕국을 내려다 보았다. 배신으로 시작된 만남은 서로를 구원하는 운명이 되었다. 하늘 정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유진의 부활의 증거이자 권지호와의 사랑이 싹튼 토대였다. 차가운 도시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